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멋진 분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린월드 ABO 이무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낯선 얼굴이 몇 분 보이셔서 처음 보는 분. 제가 어저께 충격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늙어 보인대요. 네, 제가 나이를 거짓말했거든요. 40으로 거짓말을 했더니 늙어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쇼더 플랜에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는 세대에서 이 기초급여 혹시 기억나세요? 기초급여? 얼마? 지금 얼마죠? 기초급여가 시간당? 지금 올해 9,860원. 역시 그치.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작년에는 기억 안 나죠?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2000년에. 그러면 1996년, 5년, 4년, 1994년도에 일반적인 이제 공장의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94년. 그죠? 30만 원 정도 했어요. 33만 원. 94년에. 94년에 33만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2000년 정도 됐을 때 88만 원 세대라는 소리를 했는데 그때 실질적인 최저 급여가 60몇만 원이었어요. 2000년도에. 그래서 이게 변화 속도를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어저께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3,000원. 대박이죠. 그 집이 워낙 유명했대요. 1,500원 짜장면으로. 근데 워낙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짜장면도 먹고 했는데, 근데 그 가격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기는? 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2000년, 2002년 그때는 백반집에 가면 3,000원, 3,500원이었어요. 지금은 10,000원 줘도 힘들잖아요. 그처럼 이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최저임금을 보면 1994년도의 최저임금 수준이 시간당 1,080원이었어요. 226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 226시간이었지만 1,080원이었고 2004년이 됐을 때 최저급여가 2,500원이었어요. 2배가 넘게 뛰었네요. 10년 만에. 그리고 다시 2014년이 됐을 때 최저급여가 얼마냐면 5,200원이었어요. 2배가 뛰었네요. 여기서도 10년 만에. 그리고 지금 2024년이 왔죠. 2024년에 9,860원. 거의 2배예요. 2배. 자, 급여 수준이 올라간 거죠. 급여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통장에 찍히는 돈은 많아졌어요. 자, 통장에 찍히는 돈이 많아진 만큼 삶이 풍족해지셨나요? 왜? 물가가 왜 올라갔죠? 임금을 올리니까 올라갔어요. 똑똑한 분 여기 계시네요. 이게 유통 단계가 몇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딱 거치는 순간에 평균적으로 이제 상승률이 부가세 10%의 유통비의 중간 마진까지 해가지고 평균 올라 24% 올라가요. 한 번 딱 거치는 순간에 24%. 공깃밥 식당에서 1,000원에 파는 거 그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원가 220원 넘어가면 망해요. 220원. 마트에서 파는 양말 한 켤레 1,000원짜리가 180원 넘어가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 부분에서 이제 그 원가, 공깃밥 원가에는 원재료만 포함시킨 거예요. 가스비, 인건비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5배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망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 인건비에서 24%라고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부가세랑 유통이랑 인건비가 중간에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원가가 5%대 올라가면은 물가는 20몇 %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인건비가. 그래서 유럽에서 관세를 4%, 7% 올린다고 했을 때 자동차 가격이 그때 28%가 올라가는 걸로 계산이 돼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변동률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원재료랑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없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당 이게 생활비 이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2024년에 실제, 아니, 2004년에 60만 원. 60만 원. 그리고 2014년에 102만 원. 제가 2014년, 뭐 그때는 없었지, 하여간. 그리고 지금은 200 얼마죠? 평균급여예요? 평균급여. 평균급여인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안 가지? 앞으로 또 이제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올라갈 거 말고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가느냐라고 해서 표준 생활비가 265만 원인 거예요. 표준 생활비야. 표준. 그러니까 급여 소득은 실제로 기초소득으로 하면 200만 원 초반이에요. 실수령이 187만 원이에요. 근데 187만 원을 받는데 나는 요 정도는 있어야지 그냥 먹고는 살아. 라고 하는 게 265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사치거든요. 나 근근히는 살아, 근근히. 그러면 327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가족이 아니야. 1인이에요, 1인. 근근히 살아, 327만 원. 나 그럭저럭 살아. 그게 400만 원이에요. 그럭저럭 살아, 400만 원. 그럼 400만 원의 실수령액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6천이에요, 6천. 6천짜리 연봉이 근근히 살아 그래요, 혼자. 결혼하겠어요, 이거? 결혼 못해요. 그리고 난 좀 건강하게 살아. 그럼 500 정도는 벌어. 혼자.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엔잡.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수입의 다원화를 시키고, 뭐, 투잡을 하고, 뭐 하고 막 계속 해요. 별걸 다 찾죠. 저도 수입원이 다원화돼 있어요. 굉장히 다원화돼 있어요. 아메 수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보수가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20만 원씩이나 들어와요. 네, 보수가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한 달에 한 2만 5천 원 정도. 유튜브에서도 들어와. 유튜버에서도. 나 유튜버야, 유튜버. 유튜브에서 들어와서 한쪽에서 하면 한 달에 한 2천 원 정도 들어와요. 얼마나 수입이 다원화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늘려가는 다양한 곳에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수입을 늘려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시간 투자와 노력 투자를 하려고 하니 시간이 없다고 뻥을 치죠. 시간이 없기는 개뿔이 없냐고.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알아들었을 때 이거 해야겠다. 책을 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상황이 제가 어땠냐면 5시 반에 일어나서 BYC에 납품을 들어가요. 근데 1톤 차에다가 이만큼 제가 키도 안 닿는 만큼 싣고 납품을 들어가서 QC를 하고 뭐 하고 납품을 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면 한 9시. 그럼 복귀해서 아침 먹고 그리고 다시 미츠크론단에 납품 또 갔다가 복귀하면 2시 반 넘고 그리고 이제 샘플 짜고 수출 상담하고 일주일에 2-3번을 또 수출 출고를 해요. 그럼 컨테이너에 실잖아. 끝나면 12시 가까이 11시 12시 토요일 날 4시 반 시간 있었어요? 저 그때 시작했어요, 배우는 걸. 근데 지금 보면 진짜 시간 남아 도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투자할 시간은 없고 투자를 하긴 싫은데 그런데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나가서 붕어빵 팔아야 되나? 요즘에 붕어빵도 못 팔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를 보자고. 지금 이런데 10년 후에. 10년 후에 그럭저럭 살려면은 지금 4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데 근근히도 안 되고 표준도 안 되고 있는데 10년 후에 그래도 표준 정도라도 살려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필요할까요? 지금 물가 상승률 보세요. 이것만 그냥 대입만 시켜봐. 10년 후에 얼마가 필요한 거죠?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거 근거 어디서 갖고 왔냐 보자고요. 2019년 가계동향이에요. 가구별 소비 지출 금액. 가구별 연령별 소비 지출 금액이에요.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2019년 거. 그래서 2019 전국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 금액. 2019년에 245만 원. 2019년에 가구당이에요, 이거. 지역별 소비 뭐 지출. 쓸데없는데 쓰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쓰는 거 아닌데도 그만큼 나가요. 자, 그 다음에 2023년. 24년까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률 보면 소득이 얼마예요? 근로소득하고 뭐 해가지고 있어요. 지출금액, 가계 지출 381만 3천 원. 비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금이에요. 지금 가구당 이만큼 써요. 근데 요즘 가구가 4인 가족 가구는 아니죠. 네, 4인 가족 가구는 아닌데 여기에 보면 밑에 소비 지출 쓸데없는 데 쓰는 거 없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출이 안 맞으니까 렌트들을 해요. TV도 렌트해요.
냉장고도 렌트예요. 네, 세탁기도 렌트예요. 왜 렌트를 해요? 이게 한 방에 훅 나가는 게 살벌하니까 조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나가는 게 조금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렌트를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전체 2분위, 3분위, 4분위, 3분위가 중위권이에요. 소득이 400만 원 정도 해서 260만 원 정도를 지출할 때 중위권. 우리는 260만 원을 못 벌어서 260만 원을 쓰고 있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 같은 데에서 뭐 야간하고 뭐 한 300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기도 해요. 쓸 시간이 없죠. 쓸 시간이 없는데 나가는 건 많아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항목 뭐 이렇게 막 계속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만든 거예요. 거꾸로 갔다 또 잘못 눌렀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데이터를 갖고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2024년에 지금 기준의 대한민국 평균 나이, 전체 평균이요. 지금 태어난 애부터 살아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의 평균 나이가 여성은 43.7세예요. 다 더해서 딱 평균 치면. 남자는 43.7세, 여성은 46.1세. 여성이 조금 더 연령이 있네요. 그만큼 이제 고연령자가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저도 시골에 보면 남자들 별로 없어요. 여성분들이 계시고 남들이 안 보이는 이유가 또 있어요. 남자들은 어울리지를 않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 근데 여성분들은 같이 어울려. 그래서 더 많이 보여. 노인정에 가잖아요. 남자들은 거기를 못 끼더라. 네, 못 껴. 남자들이 이상해. 근데 이제 정년퇴직까지 임금 노동기간을 계산해봐요. 지금 기준으로 평균 치루. 그러면 16년, 13년. 지금 내가 43.7세다. 46세다. 왜 손 안 들어요? 넘었어요? 넘었구나. 생긴 건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10년이 안 남았던 소리잖아요. 일반적인 했을 때 10년이 안 남았다. 그럼 이제 10년이 안 남은 기간 동안 수입을 벌 수 있어요. 평균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식당에서 설거지도 안 받아줘요. 나이 먹었다고 서럽다고. 근데 이제 기대 수명을 보면 기대 수명이에요. 81세가 넘어가고 87세가 넘어가죠.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87세 먹은 할아버지가 EQ900을 끌고 와가지고 콜라텍에서 63세 먹은 할머니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시는 이런 상황을 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건 60세 이후에 60세 이후의 생존 기간만 봐도 22년이 남아있고 27년이 남아있어요. 여성분 더 오래 사네? 60세까지 13년 남았는데 지금 평균으로 봤을 때 그 뒤에 60세부터 수입이 없는 기간으로 봤을 때 27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27년을 어떠한 걸로 살까?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아요. 산에 들어가도 살 용기 없으시잖아요. 나물도 몰라서 독버섯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출 비용을 한번 봐봐요. 내가 실제로 쓰는 거, 고정비, 전기료 안 낼 수는 없어요. 상하수도 안 낼 수는 없어요. 도시가스 안 낼 수 없어요. 올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 안 튼 집 있으세요? 진짜 밤에 에어컨을 끌 수가 없었어요. 아주. 주거에 대출비도 있고 이자도 있어요. 근데 주거에 여기 하나가 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관리비죠. 관리비. 그 세상 미련 맞은 사람들이 나는 시골에서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전원주택 가는 사람들이죠. 관리 못해요. 주택 관리도 못하고 주변 관리도 못하면서 그걸 간다고 그래요. 세상 멍청한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가서 농사 짓는데요. 지어보라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건 도시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도시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굶어 죽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요, 인프라에서 그걸 보충을 해요. 시골에 가면 그지가 없어요. 그지가 못 살아. 그래서 다 도시로 모여요. 살 수 있어서. 시골 진짜 가봐. 그지 있나? 없어요. 시골 사람들 오히려 부자야. 네, 근데 주거비. 어쨌건 도시 사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월세 건물은 다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취식, 재료비, 외식비가 들어가요. 외식을 안 해도 재료비는 들어가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 차량 없어도 요즘에는 뭐 이제 연배가 올라가면 지하철 같은 거는 공짜로 타시긴 하지만 어쨌건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요. 차 한 대 딱 갖는 순간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의료비, 건강보험 의료비. 건강보험 의료비를 최대 안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계 지원 받는 거예요. 생계 지원 받으면 의료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대신 수입이 1원만 발생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 회원 중에 한 명을 그래서 바꿔서 혼자 빼놨어요. 수입을 못 들어가게 만드느라고. 그거 하면은 바로 탈락이에요. 생계의료비에서.
수입이 1원도 발생하면 안 돼요. 세금,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는 안 내도 주민세는 내야 되죠. 그리고 경조사비 나가요. 통신비 나가요. 통신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 안 하지. 귀찮은데 어디를 가. 취미? 어떻게 가. 귀찮은데. 귀찮아 안 하는 거예요. 여행과 취미는 우리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돈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지출 비용이 얼마 잡혀요? 만만치 않죠? 네, 그걸 27년 동안 써야 돼요. 27년. 그럼 얼마 모아야 되죠? 얼마 모아야 돼요? 기본소득 봐봐요. 65세 이후에. 국민연금 지금 65세 이후죠? 지금? 저는요, 더 밀릴 거예요, 아마. 노령연금 65세 이후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3만 원인가 나와요. 그리고 금융이자 2에서 3%인데 금융이자 받을 돈이 없어요. 배당금. 주식에다가 100만 원도 안 들어놨는데 어떻게 배당금을 받아요? 개인연금 안 들어놨잖아. 그러면은 65세 이후에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평균 100만 원이 안 돼요. 주위에 최고치 18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제 주위에 다 조사해봤어요. 보통 30만 원, 50만 원, 그 사이야. 3, 5, 6, 그 사이. 저만큼 받는 사람도 드물어요. 저는 계속 보이죠. 최저지만. 그러니까 저만큼 받는 사람 드무는데 그러면 받는다고 가정하자고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자고요. 130만 원이야. 노년과 합쳐서. 살 수 있냐고요. 130만 원 받고. 시골 가면 살 수 있어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집수리 다 하고 옆집이랑 나눠 먹고. 자신 없으시잖아요. 시골에서 배척당해요. 돈 없다고. 그지라고. 근데 기본소득 말고 이제 또 거꾸로 가네. 통계청 자료 기준에 이제 필요 비용을 보자고요. 퇴직 후의 소득과 지출. 항목별로 소득과 지출 이제 보면 안 맞는데 현재 나이로 한번 계산해. 지금 나이에 이제 퇴직 정년을 계산했다라고 하면 이제 10년 뒤에 계속 이제 물가 상승률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 현재 가계 지출이 392만 원이야. 남은 기간에 10년 남았어. 그럼 10년 뒤에 내가 50이라고 봤을 때 60세의 가계 지출 금액이 평균치가 500이에요. 평균치가 500. 그러면 지금 내 나이가 만약에 50세다. 50세 여성이다. 그러면 50세부터 그 예상치, 오래 사는 거 말고 난 일찍 죽을래 그럼 80이에요. 요즘에는. 일찍 죽을래 80. 예상치로 봤을 때 몇 년이죠? 30년. 30년이 지나가면 요 수치대로 계산하면요. 가계 지출이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한 달에? 890만 원이요. 물론 계산대로 가진 않아요. 더 올라갈 수도 낮을 수도 있어요. 890만 원 가버려요. 20년 가도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예요. 퍼센트. 890만 원, 30년 뒤에 890만 원에 한 달 생활비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 고액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미래에 어떤 기대가 돼요? 아주 막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되고 하신가요? 기대가 안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추가 수입을 만들 거라든가 수입의 다원화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불러가는 것도 25,000원, 3만 원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잖아. 안 하면. 들어온다니까? 부럽죠. 부러우면 하면 돼요. 또 블로그에 좋은 점이 있어요. 전화가 와요. 암해하시는 분이시죠? 전화가 와요. 왜 모르는 전화 다 받아요, 저. 전화 와가지고 막 매출이 있어요. 이번 달에 2명의 회원가입이 있었거든요. 2분 다 블로그였어요. 회원가입하면서 30몇만 원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다 구매하신 분들이에요. 다 블로그예요. 왜 안 하시죠?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는 N잡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난 이제 연금 복권을 아니 로또도 그렇고 연금 복권도 그렇고 사야 되잖아요. 제가 차에 연금하고 로또가 하나씩 있어요. 맞춰야 되거든요. 아직 맞춰보진 않았어. 왜 안 맞춰봤냐면 맞을까 봐. 네, 맞을까 봐 안 맞춰봤는데 이제 맞으면은 뭐 할까 그 고민을 끝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금 복권이 된다 그러면 20년간 받는 거 아세요? 1등 번호 하나, 2등부터는 10년이에요. 10년. 연금 복권 된다고 가정하면은요. 1등이 700만 원이야. 720만 원. 이 소리거든요. 3억 미만은 세율이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수령액이 3억 미만인 경우 22%의 세율을 나가요. 그러면은 546만 원이야. 546만 원. 자, 지금은 저거를 받는다 그러면은요. 좀 살만해요. 네, 살만해요.
10년만 딱 지나가면은요, 아까 계산해드렸죠? 안 돼요. 20년 되면은요, 부족해요. 그래도 있으면 좋죠. 이 살벌한 거거든요. 연금 복권 기준으로 이거 맞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2명 나오죠? 2명 나와요. 온라인 하나, 오프라인 하나 2명 나와요. 전 국민의 5천만에서 누군가는 사고 그중에 2명 딱 나오는데 10년간은 그래도 살만한데 10년 뒤에는요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개를 다 맞아야 되는 거야. 로또랑 연금이랑. 그러면은 그래도 70까지는 좀 안심해요. 그래서 안 쓰고 아껴서 2개를 다 받아서 안 쓰고 아껴가지고 투자는 못 하잖아, 우리. 안 쓰고 아끼면 80까지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투자도 하나의 투자예요. 하고 계신가요? 그쵸. 하고 계시죠. 연금, 복권 파는데 보면 막 들어가죠. 지지난주에 현숙 씨가 뉴 복권 파는,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하여간 복권 파는데 옆에 이제 봤어. 와, 복권 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10,000원을 뺏어갔어요.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저한테 한 소리가 내일 모레부터 아는 척을 하지 말래. 자기는 될 거래. 그날 바로 에이씨 그러고 말했는데. 어쨌건 이 확률이요. 599만 9,999분의 1이에요. 네,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 확률에서 599만 9천, 아니, 이 확률대로 계산하면은요, 이걸 받으려면은요, 59억 9,9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돼요. 59억 9,9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600 정도의 수입이 받을 수 있어요. 투자하실 분. 59억 9,990만 원. 1,000원이니까 장에. 확률은 599만 9,999분의 1 확률이고 1,000원이니까 60억 투자하면은 600만 원 받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안 맞죠. 그래서 복권을 많이 사서 이걸 맞겠다라는 거 웃기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비즈니스, 자,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내 수입을 놓으면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 수입을 가지고 추가로 수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굳이 아메이가 아니어도 추가 수입을 만들 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블로그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어요. 하세요. 하시는데 참 쉽지 않아요. 블로그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1,000명 넘어가야 되죠? 4,000시간 넘어가야 돼요. 도달을 1,000명을 못 해요. 100명이 안 나오는데 무슨. 그러니까 수입이 일단 발생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다, 지금 일을 하면서 준비한다, 시간 투자는 안 하고 돈 번다는 건 완전히 도둑놈이잖아요. 시간 투자를 하긴 해야 돼. 어떤 투자를 해야 돼? 배우는 투자를 해야 돼요. 안 배우고 돈 번다? 그거는 진짜 완전 도둑놈이잖아요. 배워야지 돈을 벌어요. 그래서 배우는 시간 투자를 하는 거야. 이 시간이 걸려요. 배우는 투자를 했을 때 플래티늄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예상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월간에 200에서 250. 이건 그냥 1,000만 기준이에요. 1,200이면 달라져요. 제가 그 표를 다 넣을까 그러다가 각 퍼센트별로 얼마큼 다 넣을까 그러다가 그걸 다 빼버렸어요. 이 황당한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바뀌는 순간에 막 40몇만 원, 60만 원 막 바뀌어버려요. 그 퍼센트 바뀌는 순간에. 그래서 그거 잘 보고 해야 돼요. 로스맵을 잘 봐야 되는데, 어쨌건 플래티늄 한다 그러면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연 수입으로 한 3, 4천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서 해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한다 그러면은 4천에서 6천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사파이어, 에머럴드, 파운더스 에머럴드,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EDC, 파운더스, 이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요 정도 수입 생긴다, 파운더스 EDC 정도 생긴다 그러면은요, 나쁘진 않겠죠.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생기니까 제네시스 G80 정도는 끌 수 있어요. 플래티늄에서 그런 거 끌면 안 돼요. 플래티늄은 그냥 아반떼 정도 끌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나가는 비용이 장난 아니니까 그게 사라지는 돈이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좋아. 자, 그래, 별거 아닌 것 같아. 1명, 2명 성공시키면 사파이어고, 3명만 성공시키면 에머럴드고, 6명 성공시키면 다이아몬드래. 그래서 이제 제가 파트너한테 물어봤죠. 그러면은 어떠한 파트너를 원하니? 라고 했더니 미팅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똑똑했으면 좋겠고, 쭉 얘기하더라고.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그러니? 라고 물어봤어요. 너 같은 사람 3명이면 네가 에머럴드 될 것 같니? 그랬더니 아니래. 6명이면 다이아몬드 될 것 같니? 아니래. 6명이면 몇 퍼센트? 9% 이러더라고요. 네가 먼저 그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 조건을 안 갖추고 그걸 바라는 거죠. 완전 욕심 아니에요?
스폰서가 뭐 밥을 떠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 열심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래티넘 정도 되면 필요한 인원이 대략 얼마큼 정도 될까? 본사 데이터에서 이제 기초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 100에서 120명 정도의 회원이야. 그런데 100에서 120명의 회원이 있을 때 실구매 회원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장수호라든가 SP를 돌리기도 하고, 누군가는요 그 달에 필요한 거 좀 사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번 달에 안 사기도 해요. 안 사는 허수에 보는 거 50%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의 실구매 회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플래티넘 가요. 휴가 가요. 자, 그러면 평균 이 정도를 했을 때 월 평균 필요 가입,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번호가 사라지는 거 알아요? 어떤 일도 똑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퇴보를 해요. 그러니까 전진하고 있어야 돼요. 전진하고 있어야지 퇴보를 막을 수 있고, 전진하고 있어야 누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평균 신규 가입자 수예요. 이 정도가 가입이 되고 있어야 돼. 내가 지난달에 나는 SP를 가고 싶은데 7명도 회원 가입을 안 시켰다. SP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되죠. 그거는 욕심쟁이죠. 우후후. 욕심쟁이죠. 그럼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PT 갈 때, 파운더스 PT 갈 때, SP 갈 때, 사파이어 갈 때, 에메랄드 갈 때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뒤로 갈수록 필요한 능력이 이제 추가되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붙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서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죠? 내가 SP를 가고 싶어, PT를 가고 싶어. 앞에서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딱 이거예요. 제품 전달력, 플랜 전달력. 처음에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리더십, 팔로워십은요 처음에도 필요하긴 하지만 뒤로 가서 이게 중요해지거든요. 제품 전달력, 뉴트라이트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초이스를 놓고 얼마나 설명할 수 있나요? 내가 얼마나 제품 경험을 갖고 있나요? 데모 할 줄 아시냐고요. 상대방이 보고 오? 그래? 그러면 돼요. 오? 그래? 이러면 돼요. 그걸 할 수 있냐고요. 책 보고 읽지 말고 내 감동을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아티스트리. 제 얼굴에 뭐 발랐게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위에다 오일까지 쳤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이마가 반들반들한 거예요. 얼마나 아시냐고요. 메이크업 할 줄 아세요? 남자분들 여기 아이라이너랑 아이뷰러랑 구분할 줄 아세요? 요번에 루스 파우더가 나와요. 루스 파우더 어느 분한테 추천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시냐고요. 저요 메이크업과 다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정수기 아까 들으셨죠? 청정기, 요리 이런 거. 제품 전달력은요 기본이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써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SP 가기 전에 소비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전문가인 척 할 수 있는, 그거 뭘까요? 내 경험 플러스 초이스, 사이트, 그리고 다른 리더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모르면 장황하고 길어져요. 알면 심플해져요. 주위에서 말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네, 알면 심플해져요. 제품 전달력, 플랜 전달력. SP를 가고 싶다고, PT를 가고 싶다고, 다이아몬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 플랜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눈 감고도 툭 튀어나와야 돼요. 누르면 콕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는요 완전히 주크박스여야 돼요. 누르면 튀어나와야 돼요. 그냥 플랜 설명하라고 했더니 플랜 설명도 못하고, 큐 설명해도 큐 조건도 설명 못하면서 파운드 스프레스도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그냥 누르면 콕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대할 수 있는 스킬, 이게 필요해요. 여기까지가 됐을 때 SP를 넘어 PT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SP가 유지가 되면 PT잖아요. 파운더스 PT잖아요. 요게 안 되면 SP가 안 된다니까? 요거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 팔로워십이죠. 이거는 시스템이 조인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리더십 좋죠. 팔로워십이 안 되면 리더십이 안 돼요. 정말 착각하더라고요. 자기가 대가리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누가 날 쫓아오겠냐고요. 안 쫓아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숙여야 되는데 내가 말이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 리더십은 팔로워십이에요.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내 스폰서가, 오늘 강의하는 강사가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 거야. 그룹에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주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 이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냐면요, 고개를 숙이라고요. 고개 들지 말고.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팔로워십이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요,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옆에 잘난 사람 안 와요. 성공의 8단계, 텐코와 RRTM 이런 건 모두 다 행동이잖아요. 행동 부분이 내가 먼저 이거를 따라가는 팔로우십이 됐을 때 이게 따라오면서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심리학이잖아, 완전히.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감정, 내 느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러죠. 내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내 감정. 내 파트너랑 실제 통화하는데 중간에 끊었어요. 알았어. 내가 지금 바빠서 우리 끊었어요. 계속 따다다다다다. 그랬고요. 저랬고요. 알았어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바쁘다고 끊었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될까요? 못 봐요. 마케팅과 경영은 전부 다요. 내가 아니라 포인트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안 모이는 분들 특징. 전부 다 시각이 안에서 밖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거. 말하는 거, 제스처, 모든 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생각을 할지 이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선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배워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메이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깨지고 깨졌을 때 일부에서 뭐 때문에 안 되지라는 고민을 해요. 뭐 때문에 안 됐지라는 고민을 하면 그때는 보여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대부분은 뭐라는지 알아요? 저게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지가 나한테 이런다고. 네, 웃지 마요. 나도 그래 솔직히. 아메이가 65년 지금 이제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냐, 아메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느냐, 철학과 가치, 그 책에 다 나오거든요. 제품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면 나도 돕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되는데 내 욕심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고요. 지금까지 65년 동안, 지금 한국엠의 32년 동안 계속 지속해온, 스폰서님께서 지속해온 거 뭐예요? 주고 또 주래매요. 스폰서님은 주고 또 줘요. 주고 또 본인이 기억도 못 하셔. 치매라 기억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싹 지워버려요. 지워야 되는데 우리는 준 것만 기억하죠. 받은 거는 별거 아니고. 아메이의 중심 철학, 자유, 가족, 희망, 포상.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기 좀 길고 이제 넘어가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자, 가장 원하죠.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친구도 많고 가장 원하죠. 근데 셋 다 없잖아, 셋 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친구도 없고 셋 다 없어. 시간 없는 이유는 심플해요. 내가 시간 계산을 못해서 그래요. 돈 없는 이유 심플해요. 일단 내가 돈 계산을 못해서 그래요. 계산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친구는요? 내 거 해서 그래요. 네.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와이프도 내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의 가장 시초는요, 남편이 내 거라고 해서 그래요. 내 거 아니다, 다 줘라 라고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세계 1위 기업인데 이 데이터는 그냥 초이스에 다 있어요. 세계 1위, 전 세계. 왜 웃어요? 그렇구나. 다 내 거구나. 어쨌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 카탈로그에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글로벌 1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출처가 다 있어요. 그거 한번 봐봐요. 사이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저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제품으로서, 이념으로서 마케팅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제품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스러워요. 처음에 제품을 이제 써보기 시작을 하고 제품을 알아가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아메이를 안 해도 이거를 계속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메이를 안 해도 먼저.
제가 처음 접했던 게 맨 처음 제가 구매한 제품이 뭐였냐면 더블엑스 오메가3였어요. 월급 60몇만 원 받을 때 그때 더블엑스가 5만 몇천 원이었고요. 오메가3가 거의 3만 원 했었어요. 거의 3만 원. 60몇만 원이 5만 5천 원인가 그랬고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저 입장에선. 근데 제가 그때 아침에 눈 뜨면은요, 제가 이제 세수하잖아요. 커피가 쭉 흘러요. 낮에 머리 감싸서 이렇게 톡 치면 커피가 쭉 흐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싹 좋아지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접한 게 치약이었어요. 그것도 누가 내가 암해한다니까 자기가 어디다 처박아 놓은 거 하나 줘서. 그 다음에 접한 게 치약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접한 게 전 샴푸였어요. 너무 비쌌거든, 샴푸가. 근데 전 제품이 제가 써보고 하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야, 그래, 아메이 안 해도 이건 써야 돼. 라고 내가 확신이 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네가 말하면 나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 못 팔아요. 사람 말을 못 해요, 전. 지금도 못 해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랑 떠들다 보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못 팔아요. 그리고 뉴트라이트 90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나이의 두 배는 아니고 하여간 이 역사 동안 지켜온 게 있어요. 그 지켜온 철학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라고요. 실제로 제가 29살 때의 저의 외적인 모습의 나이는요 40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외적으로 40으로 보이잖아요. 네, 이게 아티스트리와 뉴트라이트거든요. 웃으시는 게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39, 조금 많이 가셨어요. 조금 많이 가셨어요. 믿을 수 있는 원료는 스스로 만든. 이거는 제가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는 이제 그 청국장을 안 만드세요. 제가 안 빠주니까 이제 빨 힘이 없어서. 엄마 청국장 진짜 잘 만드시거든요. 너무 맛있어. 제가 빠줘야 돼. 근데 아들내미도 지금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안 하시는데 콩을 못 사요. 밖에서. 못 믿어서. 고춧가루를 시장에서 못 사요. 못 믿어서. 소금 사가지고 2년 이상 묵혀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 동네에서 한 걸로 사서 하기 때문에 그 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서 하면 안 나와. 그런데 비타민, 내가 건강하려고 먹는 비타민들을 출처도 모르는 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 철학은요, 실제로 시골에서 내가 먹을 걸 내가 키우시는 분들에게 보면 알아요. 우리 비닐하우스에 두더지가 도댕겨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전국의 생태계 농장 및 R&D 농장도 갖고 있고 생산시설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농장뿐이 아니라 제조 과정까지도 직접 다 컨트롤해요. 안 그러면 중간에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생길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혁신, 시대를 일관 특허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죠. 일반적으로는 특허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산다라고 하는데 특허의 복도가 있을 정도의 계속 지속적인 연구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연구 노력을 하는 게 이제 750여 개의 특허가 있고 국제 특허예요. 그 다음에 과학 전문가 800여 명이 있어요. 그리고 연간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냐고요. 이거는 뉴트라이트 하나에 한정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퍼스널, 홈, 누가 써요? 에? 사람이? 난 사람 아니에요. 난 나지. 나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분들이 나를 위해서 연구하고 나를 위해서 제품을 생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내 거 아니니까. 와이프도 내 거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해준다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피부. 뉴트라이트에 그걸 그대로 갖다가 제 피부에. 그래서 제 피부도 실제로 이게 자글자글 했었어요. 여기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고 퍼스널. 제 머리 사진 보여드릴까? 머리 나왔죠. 예, 좀 이따가 오늘 조금 늦으신다고 해서 그럼 점심이나 드시죠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제 머리를 보고 9월 달에 가입을 해서 180만 원어치를 포함해서 쓱 사셨어요. 머리 사진을 보고 자기도 나야겠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워낙 비셨기 때문에 송골송골 나올 때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그랬어요. 어쨌건. 그리고 앰모스피어, 이스프링, 홈, 퀸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사용하면서 다른 분과 함께 사용할 때 추가적인 소득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득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여행이라든가 상속까지 가능한데 이 소득의 근원, 원천은 광고비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계 걸쳐보다 멤버십 뛰는데 얘기했잖아요. 아메이는 다이렉트라니까. 다이렉트 셀링이에요. 회사와 나와 직거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마진이 거품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고 대신 광고비를 내가 받는 거야. 근데 광고비를 내가 받고 누군가에게 광고비를 받으려면 제품의 퀄리티가 안 좋으면 자랑을 못 해요.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가 높아요. 그럼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는 원가가 좀 높아요. 원가가 높은 대신에 퀄리티가 좋아. 그걸 내가 써보고 좋아. 그럼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이 생기는 거죠. 나는 자랑했을 때 회사는 매출은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거죠. 직접 판매하는데 이게 이제 요게 다 나오는 보너스 표거든요. 3%, 6%, 9%. 지금까지 이거 못 외우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저를 많이 보신 분 중에? 670만 PB는 몇 %예요? 왜 이렇게 늦어? 18%예요, 그거. 670만 PB가 마지막 날 갔어요. 다음 달 필요한 거 사면은요. 보너스 갭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4만 원이에요. 54만 원. 670만에서 됐는데 가만히 있어요? 바보예요. 내가 필요한 거 한 16만 원 정도 치면 구매하잖아요. 54만 원 보너스가 팍 올라가 버려요. 그거 18%야. 잘 생각해야 돼, 마케팅은. 매뉴얼을 잘 봐봐야 돼요. 그리고 이 핀들이 이런 게 있어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늄, 루비, 파운더스 플래티늄 뭐 쑥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구조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보너스 표가 있거든요. 한 장으로 나온 거야. 매뉴얼에 보면 쫙 있어요. 숫자들이. 한 장으로 나온 건데 많은 보너스가 있어요. 많은 보너스가 이게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6회차부터 그러니까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18개월 동안 30% 업이에요. 얼마의 보너스가 발생할 건 30% 업. 그러면은 딱 400만으로 하는 거랑 1000만, 1500만 원 하는 거랑 완전 차이 나겠죠. 30% 업이니까. 그리고 6회차에 50%, 50만 원 플러스예요. 12회차에 100만 원 플러스 생겨요. 그 다음에 1000만에서 1200만, 1500만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PBBB가 뭔지. 많이 질문 받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원 써 있는 게 있어요. 원, 돈이잖아요. PBBB는 원이 안 써 있어. 너 이거에 사서 이거에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해. 나 이거 달라고. PB 가격에 달라고. BB도 아니고 PB 가격에 달라고 막 그래. 그런 분들 있어요. 많아요. 설명을 해야 돼. 이건 포인트야. 돈이 아니야. 원 안 써 있잖아.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포인트 밸류, 비즈니스, 볼륨.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써 있거든. 원 안 써 있거든. 그리고 후원의 종류에서 직접 후원, 국제 후원, 대리 후원이 있어요. 제가 외국인 분들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이 국제 후원 방식을 완전히 모르더구만. 어쨌건 직접 후원이 있고 국제 후원이 있고 대리 후원이 있다. 이거는 알아야 되고 이건 오늘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후원성 비율 토대로 보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20만 포인트 이상을 썼을 때 나를 포함해서 그룹이에요. 그룹 썼을 때 보너스 3%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누군가를 나처럼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생길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예시가 돼 있어요. 예시가 A, B, C, D. A, B, C, D. A가 B한테 알려줬고요. B가 C와 D한테 알려줬고요. 각각 비슷한 금액으로 20만 포인트 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보너스를 가장 많을까요? 모자 쓰신 신사분. 누가 보너스가 가장 많을까요? A, B, C, D. B. 선물 드려야 돼. 네, 선물 드려야 돼. 선물 하나 주죠. 이게 데일리 액티브 전달 좀 해주세요. 사전 교육을 예습을 하고 오신 것 같아. B 맞아요. 이유는 노력 한 순이잖아요. 우리 선착순 아니야. 노력 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거든요. 얼마나 배웠냐. 안 배우고 노력 안 하고 내 행동 수정 안 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론트 라인에 뭔지 레그가 뭔지 제 회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LOC래요. 로스 맵이에요.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 저한테 LOC가 왜? 그랬더니 뭘 들은 건지 하여간. 이게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요.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못 잡으면은요, 제 회원 안에 그게 발생을 했어요. 브론즈 빌더가 나왔는데 스폰서가 보너스가 거의 없어요. 같은 15%야. 네, 같은 15%. 그리고 그 위에 또 있어요. 18%. 별로 차이가 안 나, 보너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균형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한테 줄 수 있는 거 한 게 있어요. 파트너한테 다 줘버리면 내가 죽어요. 파트너한테 안 주면은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죽는 방식이에요. 파트너한테 안 준다, 같이 죽자. 파트너한테 다 준다, 나만 죽을게 일단. 이거니까 밸런스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스폰서랑 꼭 상의하셔야 해요. 매뉴얼 짜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보여. 숫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숫자 돈이잖아 다. 그려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세 레그의 3% 이상, 그리고 내가 그룹 볼륨으로 9% 이상, 120만 PB가 아니라 120만 이상이야, 이상 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선물 박스가 오는데 이게 12개월 동안 최대 12회가 와요. 이 조건 됐을 때. 그리고 브론즈 빌더 아까 얘기했죠. 30% 업. 6% 이상, 그리고 15% 이상 됐을 때 브론즈 빌더예요. 보너스가 곱하기 30%예요. 근데 내가 이거 얼마 받을지 어떻게 하냐면요, 마이 비즈라고 있어요. 들어가는 거 복잡하시면 LOS에, LOC가 아니라 LOS 들어가셔서 이전을 누르면은요, 비즈니스가 나와요. 거기 마이 비즈가 누르면은요, 보너스가 탁 나와요. 거기 보면 다 나와. 30% 업까지 다 표시돼요. 그래서 30% 업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회차 했을 때 50만 원 추가, 12개월 했을 때 100만 원 추가. 그런데 400, 500, 700, 800 한번 잘못하면 1000 가죠. 1000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30%가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GP를 가신다, 보너스 많이 돼요. 네, 많이 돼요. 많이 되고, 어쨌건 그 다음에 이제 실버 프로듀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 볼륨 1000만. 그리고 두 번째, 직접 후원, 내 파트너가 독립을 한 후에 400 이상 됐을 때. 400 이상 됐을 때. 제 회원 안에 SPS들이 있어요. SPS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억울한 거예요. SPS들. SPS가 뭐냐면 내 파트너는 SP가 넘어갔는데 자기는 그냥 스폰서. 돈 안 돼요. 그러니까 Q의 기준은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사이드가 있을 때 이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요, 이거죠. 제 회원 중에 한 분이요, 이거를 너무 하고 싶어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해요. 배우라고 했더니 듣고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그게 듣는 거냐 받고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듣는데 다 시끄러워서 다 들린대. 이걸 원해요. 그냥 델리가 만만의 콩떡이죠. 어쨌건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엘리트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 2% 추가 올라가고 3% 추가 1, 2, 1, 1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보너스가 또 있고요. 그리고 골드 프로듀서가 됐을 때, 그 재달성했을 때 플래티늄 조건, 플래티늄 첫 번째 해에는요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6번이 있고 3개월 연속 붙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12개월이 아니야. 회계년도 기준 9월 1일부터 8월까지 총 6번, 3개월 안 붙어도 돼요. 이러면 플래티늄이 되고, 이게 그 표거든요. 각 퍼센트에 바뀔 때마다 딱 올라가는 순간에 맨 마지막에 빨간 표시가 뭐냐면 보너스가 바뀌는 거예요. 9%가 12%로 바뀌는 순간에 1pb 차이로 12만 2천 원 더 들어가요. 12만 6천 원. 12%가 15%로 바뀌는 순간에 1pb로 21만 원 바뀌고요. 18% 35만 8천 원. 20% 52만 8천 원 바뀌어요. 1pb 차이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안 보고서는 스폰서한테 나 이번에 15% 하고 싶어요. 도와줘요. 그럼 스폰서한테 네 돈을 빼서 21만 원을 나한테 줘. PB도 주고 제품도 주고 이 소리인 거야. 이건 날강도죠. 그리고 연속 달성 240%에서 플래티늄 했을 때 180만 원. 다음에 또 주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뭐 있어요. 360만 원 다음에 또 주고,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룹선당 인터뷰 또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리더십 세미나가 있어요. 아메이에서 꽃 중에 하나예요. 여행 조건 일단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가죠. 파운드 프레젠 조건이 Q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점수도 있어요. 리더십 보너스, 리더십 세미나가 있어요. 이건 넌 캐시 어워드라고 그래요. 논 캐시. 돈 안 줘. 돈 안 줘. 그 여행이 있는데 이 여행을 가면 돈은 안 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돈을 줘요. 밥 먹으라고 돈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돈을 우리 와이프는 안 쓰고 와이프를 갔다 와서 환전해가지고 딸 주더라고요. 바꿔가지고. 근데 어쨌건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 결정된 여행지가 어디죠? 호주 케언즈. 네, 호주 케언즈예요. 비전 트립. 일단 파운더스 플래티늄 점수에 넘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Q 3개 추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호주가 한 번 있었어요. 조건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1,70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디였더라? 못 갔어요. 그때 800인가 나왔어요. 차라리 여행 가는 게 나아. 차라리 여행 가는 게 제 느낌은 그래요. 돈으로 받은 것보다 여행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호주가 있어요. 비전 트립으로. 케언즈. 돈 있으면 가요. 근데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사업 성과의 자녀 상속까지 가능한 거.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네트워크는요. 내가 없더라도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처음 여행 갈 때 집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워낙 이제 개인 매출이 커요. 그러니까 당신 가면 매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화 오잖아요. 전화로 카톡으로 다 처리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매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갔다 와서 보여줄게. 그래서 가는 날 아침에 딱 찍어서 보여주고 갔다 와서 딱 보였어요. 아, 없어도 돌아가는구나. 그걸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이 시간이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애가 뭐라고 하나라고 해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게 내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배울 거 너무 많고요. 배울수록 배울 게 더 많아져요. 그런데요, 배울수록 수입이 커지고요.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수입이 더 커져요. 그래서 나랑 함께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배울지를 고민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배워서 행동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행동하는 건 사고만 나고요. 배우고 가만히 있는 건 뭐라고 표현하죠? 배우고 가만히 있는 건 고시 볼 거 아니야. 네, 그러시면 안 돼. 안 배우고 하는 것도 문제고 배우기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배워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은 내가 오늘 배운 걸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행동을 한국아메이가 1991년에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2024년이에요. 그럼 30 몇 년 된 거죠? 33년 됐나요? 만으로 33년이요? 33년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한국아메이의 최고 리더, 우리 박경자 스폰서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이무정 리더의 뜨거운 박수. 자, 이렇게 박수 칠 때 어떻게 치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치는 겁니다. 네네네네. 자.